당신은 잊고 싶다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데 말해봐. 왜 아직도 매일 그 사람을 떠올리니? 그들이 너를 상처 입혔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리워하니? 모든 일이 지나갔는데도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혹시 그 사람일까 하는 기대에 심장이 빨라지는 건 왜일까?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마. 네가 그 사람 자체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 사람에게 투사했던 것을 그리워하는 거야. 사랑이라는 환상, 내가 그들이 되어주길 바랐던 모습의 반영을. 칼 융은 우리가 자기 안에서 직면하지 않는 것은 운명으로서 마주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너에게 딱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 너는 단지 이별을 겪는 게 아니다. 너는 내가 한 번도 용기 내어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거울과 마주하고 있다. 이 영상은 진부한 자기계발 조언이나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며 어떻게 잊고 넘어갈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서 진실은 아플 거다. 네가 숨기려 했던 상처를 찌를 거다. 하지만 동시에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현실은 잔혹하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의 많은 부분은 사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먹여 살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그림자가 매달리는 것일 뿐이다. 너의 무의식이 인정받길 애원하는 것이고 설령 너를 파괴하는 사람에게 붙잡혀 있어야 한다 해도 그렇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감옥이다. 그리고 내가 말해준다면 너를 붙들어매는 이 집착과 고통, 내가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한다고 느낄 때마다 찾아오는 불안은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고 내 안에서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과 전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 이 영상에서 나는 너를 깊고 어둡고 변혁적인 여정으로 안내할 것이다. 우리는 마음에 숨겨진 작동 원리를 탐색하고 왜 너를 상처 주는 사람에게 매달리는지 이해하며 무엇보다 어떻게 스스로를 해방하기 시작할지 알아볼 것이다. 하지만 각오해라. 앞으로 들을 내용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진실은 원래 그렇다. 그러나 이 진실을 마주해야만 너는 마침내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찾기 시작할 수 있다. 준비됐니? 준비됐다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너에게 분명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지 한 번이라도 멈춰 생각해 본 적 있니? 왜일까? 학대와 조종과 고통을 알아차리면서도 너 안에 무언가는 더 원한다고 애원한다. 답은 상대에게 있지 않다. 너 안에 있고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 칼 융은 관계를 단순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모든 정서적 유대는 사실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삶의 과정에서 억눌러야 했던 부분을 그 사람에게 투사한다. 이것이 융이 말한 심리적 투사다. 너는 그 사람 자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세계에서 그 사람이 상징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 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라는 원형, 우리 각자의 무의식에 살아있는 태초의 여성성과 남성성의 이미지를 구현했을지도 모른다. 이 형상들은 우리 안에서 결핍된 것, 우리가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찾는 것을 상징한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투사되면 너무 강렬한 환상이 생겨서 우리는 완전함을 의존으로, 사랑을 복종으로 착각하게 된다. 문제는 처음엔 존경과 열정이었던 것이 상대가 우리가 이상화해 투사한 이미지에 부응하지 않을 때 집착으로 변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잃기 시작한다. 우리는 부스러기 같은 관심을 받아들이고 학대를 정당화하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면서도 그것을 사랑의 이름으로 부른다.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가 믿었던 방식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무의식적 환상이 감정적 결핍을 가린 것이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비어있는 것을 바깥에서 채우려는 한 너는 영원히 타인의 시선에 갇힐 것이다. 너는 답장 없는 메시지, 들쭉날쭉한 관심, 오지 않는 인정의 인질이 된다. 이 모든 것은 내 무의식이 오직 타인을 통해서만 네가 누군가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융은 경고한다. 네가 자기 안에 숨겨진 부분들을 통합하지 않는 한 너는 같은 패턴에 계속 빠지고 같은 순환을 반복하며 다른 얼굴을 한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다. 무의식의 운명이다. 그렇다면 이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타인의 감정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어떻게 진짜 자신과 다시 연결될까? 이것이 다음 파트에서 우리가 탐구할 내용이다. 인정에 대한 무의식적 추구,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대가. 이 내용이 너에게 와닿는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줘. 응원해줘서 고마워. 너는 너무 일찍 배웠다. 사랑받으려면 기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을, 누군가의 곁에 있을 자격을 얻으려면 착해야 하고, 쓸모 있어야 하고,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너는 페르소나를 만들었다. 타인의 욕망에 맞추기 위해 정교하게 다듬은 가면을.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어 스스로를 빚어낼 때마다 너는 진짜 너로부터 조금씩 더 멀어진다.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다. 사회적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격이다. 그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면이 곧 자신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기를 그럭하니요 진정한 자아를 질식시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서적 의존으로 얼룩진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너는 상대를 곁에 두기 위해 자신의 빛을 낮춘다. 거절을 피하려고 욕구를, 고통을, 본질을 침묵시킨다. 문제는 네가 그렇게 갈망하는 외부의 인정, 시선과 접촉과 승인 속에서 얻는 그 확인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가 아무리 너를 대단하다고 말해도 네가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가 거짓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면 너는 계속 공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람으로 배고픔을 달래려는 것과 같다. 너를 갉아먹는 이 공허함은 그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 아니다. 너 자신을 향한 그리움이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버려야 했던 너, 버림받을 두려움 없이 존재할 자유를 향한 그리움이다. 그리고 네가 타인에게 의지해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한 상대의 부재는 곧 붕괴가 된다. 침묵은 거절로 해석되고 비판은 깊은 상처가 된다. 그곳에서 불안이 태어난다. 가슴을 조이는 느낌, 불면, 메시지에 대한 집착, 끊임없는 감정적 경계심. 왜냐하면 네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상대를 잃는 것이 아니라 거울 앞에 홀로 서서 그 관계없이 나는 누구인지 더는 모른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불안은 적이 아니다. 그것은 신호이며 증상이다. 내 정신이 갈등하고 있고 내 안의 일부가 밖으로 나오려 싸우는데도 네가 그것을 무의식의 지하실로 계속 밀어넣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네가 더 무시할수록 그들은 더 크게 비명을 지른다. 그때 우리는 독성 관계에서 불안이 맞는 진짜 역할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단지 부작용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경보다. 그리고 그것을 마주하려면 증상 너머로 가야 한다. 원인을 대면해야 한다.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간다. 불안이 내적 분열에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너 자신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지. 너는 그것을 불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잊히고 거부되고 잘려나간 너의 일부가 내지르는 눌린 비명이다. 그것은 내 영혼이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네가 감정적 거짓을 살고 있다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의 진짜 자아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이 의식과 무의식의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들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보여준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너 자신을 질식시키면 그 조화는 깨진다. 남는 것은 잔혹한 내적 분열이다. 그리고 그 분열이 불안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단지 버림받을까 두려운 것이 아니다. 네가 느끼는 것과 느끼도록 허락하는 것 사이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싸움이다. 누군가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눈물을 삼킬 때마다, 사실은 무너지고 있으면서도 괜찮아 라고 말할 때마다 너는 이 분리를 더 강화한다. 그리고 불안은 너의 정신이 만들어내는 방어 기제로 떠오른다. 그것은 무의식이 균형을 되찾으려는 시도다. 마치 내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다. 한쪽에서는 외부의 수용을 구걸하는 거짓 자아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정성을 외치며 질식해가는 진짜 자아가 있다. 가슴이 조이는 것은 네가 애초에 너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공간에 억지로 들어가려 하기 때문이다. 심장이 뛰는 것은 내 영혼이 자기 것이 아닌 삶에서 도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를 잃을까봐 끊임없이 두려운 것은 사실 너 자신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고통은 답장 하나, 재회 하나, 새로운 약속 하나로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너 자신의 본질과의 단절에 있기 때문이다. 네가 안에서만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을 밖에서 찾는 한, 불안은 너의 충실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융은 이 분열이 끝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그것은 부름이며 초대다. 다시 통합하라는,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이 고통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들으라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버렸던 부분들을 되찾으라는 초대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의식의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힘 중 하나로 들어간다. 그림자다. 다음 파트에서는 심리적 그림자가 어떻게 독성 패턴의 반복에 불을 붙이는지, 그리고 왜 너는 계속 너를 파괴하는 것을 선택하는지 탐구할 것이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너는 네가 음악 속으로 감춰버린 너 자신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너는 의식적으로 관계할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말해준다면 대부분의 시간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내 마음의 가장 숨겨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네가 고통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너의 그림자가 선택한다. 숨겨지고 부정되고 억압된 부분. 그러나 무의식의 침묵 속에서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는 그 부분이, 칼 융은 그림자를 되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했다. 사회, 부모, 문화가 틀렸고 추하고 수치스럽다고 말하며 인정받기 위해 내가 영혼 깊숙이 묻어버린 모든 것 말이다. 하지만 묻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억압된 것은 무대에 오르기를 기다리는 심리적 에너지로 남는다. 그리고 그림자가 가장 좋아하는 무대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관계다. 너는 내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 같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래서 자각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순환을 반복한다.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뀌지만 패턴은 같다. 너는 스스로를 지우고, 상대는 너를 아프게 하고, 너는 자신을 탓하며 부스러기 같은 관심을 구걸해놓고 그것을 사랑이라 부른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다. 내 내면의 어둠이 빚어낸 운명이다.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 조종하는 사람에게 계속 끌리는가?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런 관계는 내가 나 자신에게서 숨기고 있는 무엇을 드러내는가? 어쩌면 너는 분노를 부정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감추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 왔을지 모른다. 그래서 너는 감히 내가 되지 못하겠다고 여긴 바로 그것을 대담하게 구현한 사람에게 굴복한다. 그림자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며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투사한다. 너는 그들 안에서 네가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미워하고, 네가 스스로에게서 버려둔 것을 그들 안에서 사랑한다. 잔인한 게임이지만 네가 숨긴 것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그림자를 알아차리지 않는 한, 그림자는 결국 내가 보게 만들기 위해 그 그림자를 비추는 상황들을 계속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융은 내가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고 네가 받아들이는 것은 변형된다 라고 말했다. 유해한 관계에서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 그런 관계가 너를 끌어당기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용기를 요구한다. 혼란의 일부가 너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네가 오래된 상처와 풀리지 않은 트라우마, 억눌린 욕망을 품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외면이 아니라 통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 말이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를 어떻게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 감정적 자기 파괴의 순환을 어떻게 끊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바로 너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이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내 중심으로 돌아오는 이 길을 더 깊이 파고들 것이다. 개성화가 어떻게 너의 감정적 해방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 이제 내 그림자를 보았다면 치유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 듣는 내용이 너에게 울림을 준다면 내 전자책 그림자를 너머에서 현실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융의 핵심 사상을 풀어내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들을 제공한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다. 어느 순간 너는 더 이상 분열된 채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세상에 보여주는 너와 내 안에서 비명을 지르는 너, 그 둘로 더는 살 수 없다는 것. 고통이 더 이상 내 안에 담기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진짜 치유가 시작된다.
칼 융에게 이것은 개성화의 출발점이었다. 개인이 가면과 무의식적 상처의 꼭두각시로 살기를 멈추고 마침내 진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심리적 과정 말이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개성화는 아름답거나 가벼운 길이 아니다. 그것은 대면이다. 너는 그동안 피했던 모든 것과 마주해야 한다. 불안, 트라우마, 자기 파괴적 패턴들. 너는 스스로 만들어낸 게임을 똑바로 바라봐야 하고 많은 순간 네가 겪은 고통에 너 자신도 가담해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고통을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너의 정체성은 결핍, 인정받고 싶은 욕구, 버림받을까 두려움 속에서 빚어졌기 때문이다. 개성화는 너를 보지 않는 사람을 쫓는 것을 멈추고 잔혹할 만큼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에 시작된다. 나는 왜 상대를 곁에 두기 위해 이렇게까지 나 자신을 버릴까? 나는 무엇을 보상하려는 걸까? 사랑을 구걸할 때마다 나는 내 어떤 부분을 내어주고 있는 걸까? 이 질문들은 고통스럽지만 환상의 베일을 찢어내는 질문들이다. 이 과정에서 너는 영혼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되찾기 시작한다. 경계를 세우는 매 순간, 구걸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매 순간, 굽히는 대신 아니오라고 말하는 매 순간, 너는 가장 깊은 자기에게 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기쁘게 하려고 만들어진 거짓 자아로부터 벗어나 더 온전하고 완결되며 자유로운 새로운 자아를 세워간다. 그리고 여기 가장 강력한 지점이 있다. 내 중심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 타인은 더 이상 너의 구원이 되지 않는다.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완전해지기 위해 애정을 구걸할 필요도 없다. 너는 다시 자기 몸, 자기 공간, 자기 진실 속에 거주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융은 개성화를 자기의 실현, 페르소나의 가면과 그림자의 폭정에서 벗어난 존재의 핵심을 깨닫는 일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너는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없이도 살아있음을 느끼는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너의 고통은 너 자신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이야기의 한 장일 뿐이다. 하지만 이 여정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다. 이 모든 것을 실천에서 무엇으로 의미화할 것인가?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의 결속을 어떻게 진짜로 끊어낼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 그 단절을 어떻게 내면의 힘으로 변환할 것인가?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은 깊은 곳에서 이미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는 그 고통에 이름을 붙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약함, 집착, 의존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것이 영혼의 부름이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많이 참아왔고 너무 많이 희생해왔고 자기 자신에게서 너무 멀어져 거울 속에서조차 자신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되었음을 알리는 조용한 비명이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기억을 지우거나 아프지 않았던 척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것이다. 너를 아프게 한 사람이 한 챕터의 일부였을 뿐 다음 페이지들에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너를 파괴하는 사람들과의 끈을 유지하는 것은 마치 떼를 끌고 바다를 건너려는 것과 같다. 어디에도 닿기 전에 가라앉고 말 것이다. 그리고 속지 마라. 놓아주는 일은 아프다. 보이지 않는 매듭을 끊는 데는 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는 단지 한 사람을 뒤에 두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환상, 이상화된 모습, 끝내 실현되지 않은 희망을 함께 묻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고통은 성스럽다. 그것은 재탄생의 고통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너 자신에게 돌아오기 위해 치러야 하는 필연적인 애도이며 타인의 부재가 지배하던 공간을 이제 네가 차지하기 위한 장례다. 너는 더 이상 좁은 관계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할 필요가 없다. 너의 본질을 보지 않는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빚어낼 필요도 없다. 이제 너 자신을 선택할 시간이다. 이기심이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에서 스스로를 가장 먼저 두는 선택. 왜냐하면 끊어진 인연을 살리려 애쓸수록 너는 늘 자기 자신의 구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칼 융은 한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쩌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도 이것일지 모른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고 과거를 고치려 하지 않으며 영혼의 단단함으로 결심하는 것 가면 없이 족쇄 없이 너를 상처내는 패턴을 반복하지 않으며 너의 진실에서 살아가겠다고. 그렇다면 말해보라. 마침내 자유로워지기 위해 너는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가 댓글에 적어라. 이 공간을 끊어내는 의식, 해방의 상징적 행위로 사용하라. 마치 너 자신에게 말하듯 써라. 왜냐하면 실제로 너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너를 건드렸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라. 여기서는 쉬운 답을 찾기 어렵겠지만 내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깊은 진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멈추지 마라. 다음 영상은 이 영상만큼이나 중요하다. 그 영상이 이 퍼즐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조각을 정확히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